자, 오늘 우리 오신 분들 흑장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항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유연희님, 강본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두 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영성님 반갑습니다. 가을이님 그래요. 우리 가을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김성경님 반갑습니다. 서영성님 반갑습니다. 코나님, 어서 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민교육 원장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국민교육 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무쏘님도 새해 복 만땅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님 오셨군요.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컨츄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소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날이라서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이름을 다 불러드리고 싶네요. 박근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누구 나야나 선배님 늘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래요. 한채연님, 그래요. 그 댓글 쓰시는 거 감사합니다. 음, 사라라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 그래요. 예. 신현옥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중희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들소인력공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들소인력공사는 뭐죠? 김여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여사님 하니까 또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김기사, 운전해. 그 생각나네요. 아, 그랬군요. 인력공사, 그렇군요. 이거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러셨군요. 가을이님, 책을 써. 그렇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로 복귀, 그것이 꼭 2019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최준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네요. 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이신가 봐요. 오랫동안. 뭐 교수님으로 오래 지내고 이제 은퇴하시면 그런 분들 명예교수 이렇게 되죠. 은퇴한 뒤에. 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이신 분인데 자 이런 분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 신문에 쓴 것에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개인의 각성이 자유를 지키는 힘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의 각성인가요? 무엇이 개인의 각성인가요? 어떻게 하면 개인의 각성이 이루어질까요? 개인의 각성이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뭘까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런 글을 이렇게 읽습니다. 개인의 각성이 있으면 자유를 지킨다. 이런 의미인데 저는 이 글을 반대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반대로 이해하기보다
이 글자 순서를 반대로 놓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즉, 자유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개인의 각성이다. 네. 개인의 각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바꾸어서 자유를 지키는 것,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개인의 각성이다. 자기 자유를 지킬 줄 모르는 것, 개인이 각성하지 않아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각성하지 못한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이 글을 읽으니까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자, 이 최준선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약해서 나온 이야기는 이겁니다. 평등과 복지 깃발을 들면 국가 권력이 비대해진다. 자, 평등과 복지라고 하는 것은, 평등은, 자,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의 평등,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평등을 말하는 것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물량적인 측면에서, 수량적인 측면에서 평등을 이루려고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독재가 따르죠. 예전에 소련에서 국민들의 발을 이렇게 평균을 냈더니 예를 들어서 170, 160cm였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서 전체 구두 공장에 소련 인구 곱하기 160cm 해서 그 가죽을 구두를 만들 가죽을 계산을 해서 구두 공장에 전부 내렸습니다. 그래서 160cm의 구두를 소련 국민 전체에게 한 켤레씩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신발이 너무 커서 걸어다니기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신발이 너무 작아서 아예 신을 수조차도 없고, 그런 것들이 평등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수량을 배포하는 것. 공산주의자들이나 좌파들은 꼭 평등을 저 따위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발휘하고 독재가 되는 거죠.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욕망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는 빵 한 개 먹고도 배부르지만 누구는 빵 10개를 먹어야 배부릅니다. 그러면 빵 10개를 먹어서 배부른 사람은 빵 10개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거죠. 빵 한 개만 먹고도 배부른 사람은 빵 한 개만 벌 정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더 많이 노력하는 자와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면 나는 좋아,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만족과 행복을 다 다릅니다. 그 크기가.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그것이 우리가 권장하는 사회죠. 이 좌파들은 개인의 욕망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평등이란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늘 무리수를 두고 폭력을 수반하게 되죠. 계속해서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간의 욕망을 생각지 않고 수량적으로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면 인간 개개인의 욕망을 침해하게 되죠. 인간 개개인의 욕망은 그것이 바로 자유와 결부가 돼 있죠. 어떤 사람은
10시간 잠자고 싶은 욕망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자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다 개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자기의 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강제한다면 바로 그것이 재산권 침해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이 교수는 문명화된 자유주의만이 번영을 남긴다. 도대체 이분이 말하는 문명화된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 뒤에서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최준선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놓는다. 예. 뭐 이 말은 맞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는 다 이분의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말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현재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상태죠. 자유가 빼앗긴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 민주주의죠. 개인의 자유가 증거도 없이 죄도 없이 감옥에 643일째 감금당하고 있는 나라, 그것은 가짜 민주주의 국가죠. 저는 이 최준선 교수가 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를 않죠. 자, 이 교수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냔 말이죠. 노력하는 개인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의 대가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맞죠? 그것은 법치주의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 법치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법을 지킬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원칙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대비를 하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통령으로 재임한 4년 동안은 모든 개인에게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의 대가를 확실히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법치주의가 맞았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법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감금 당했을 때는 거기에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의 대가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 촛불 난동 세력, 손석희의 가짜, 거짓말, 조작, 태블릿 PC 그런 세력들, 이명박,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같은 노력도 하지 않고 남의 권력을 노획하려고 하는, 훔치려고 하는 자들이 넘쳐났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었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온 거죠. 모든 글을 반대의 경우에 대비를 시켜보면은 그 글이 얼만큼 진실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교수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법치주의는 현재 실종되고 믿었던 사법부마저 흔들리고 있으며, 자, 이 말을 할 때 이 교수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법치주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도 없는데 감옥에 이렇게 갇히시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불법 탄핵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문재인 임종석 패거리가 청와대 대통령 자리를 불법 탈취 반란한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실종되었고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으며가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사법부가 흔들렸죠. 이 교수는 왜 이론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법치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사법부가 흔들리는지 비대해진 대중권력, 촛불 난동 세력을 말하는 거죠. 인격이 무참히 침해되고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에 글에 슬쩍 말을 야비하게 집어넣습니다. 지키기 어려운 주 52시간 근로 문재인이 한 거죠. 최저임금 문재인이 한 거죠. 이것 때문에 현재 법치주의가 실종됐고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고 불법 탄핵 때문에 된 건데 인격이 무참히 침해되고 있는데 여기에 김영란법을 슬쩍 갖다 끼웠습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님 업적이죠. 이 김영란법 때문에 법을 우습게 아는 풍조가 생겼다. 즉 문재인, 임종석 이 주사파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주의 실종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의 김영란법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아주 야비하게 갖다 붙이고 있어요. 아주 야비하게. 이 김영란법만 없으면 문재인이 이렇게 만든 거다로 되는데 문재인을 슬쩍 두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넣고 법을 우습게 아는 계기가 김영란법이다. 이 교수 나부랭이들은 말이죠. 이자들은 김영란법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교수들이 김영란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교수들이 밖에 나가서 강의를 하면 외부 출장을 가서 강의를 하면 그 전에 부르는 대로 강의료를 받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하면 사립대학교 교수는 외부 강연 나가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국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 교수들은 외부 강연을 나가서 한 30만 원밖에 못 받게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묶어놓은 것에 대해서 이 교수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예. 근데 김영란법에는 교수들의 그 외부 강연료만 규정한 게 아니라 신문 언론 기자들의 촌지 받는 거, 밥 얻어먹는 거, 부정청탁, 돈 받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금지시켰죠. 학교 선생님들 촌지 받는 거 다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수들이 약간의 침해를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조금 적게 벌게 됐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여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도 없는데 감옥에 가는 것을 눈을 감았다라는 것은 더 나쁜 짓입니다. 이자들은 돈 몇 푼 적게 받는다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거짓 태블릿 PC로 감옥에 감금당하는 것조차 법치주의가 실종되는 것조차 눈 감고 묵인해버렸습니다. 외부 강연료 50만 원 받는 것을 30만 원 받는 것은 그걸로 법치주의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수라는 사회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한 권력가들입니다.
대학교 교수들 방학도 길고 뭐 수업 몇 시간 안 하고 띵까띵까 놀면서도 돈 벌 수 있는 많은 돈을 버는 게 교수죠. 월급도 많이 받는 데다가 추가해서 외부 강연료를 더 많이 챙기겠다는 탐욕에 입각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미워했던 겁니다. 탐욕을 부릴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실종되는 것을 눈 감은 것, 사법부가 흔들리는 것도 눈 감은 것, 대한민국 전체에 거짓 증언이 판치는 것을 눈 감은 것, 그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탐욕을 충족할 수 없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용인한 범죄자들이 대한민국 교수 지식인들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자기네들의 그러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김영란법 때문에 법이 우습게 되었다라고 아주 끝이 더러운 아주 심보가 고약한 이런 짓거리를 이렇게 글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가 법을 전문으로 평생을 먹고 사는 자가 자기들의 탐욕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뒤끝 장렬하는 이런 야비한 국가의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쓰레기 같은 글을 시론이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이 교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의 국가 권력을 줄이지 않고는 국민에게 절대로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할 수 없다. 당연한 말이죠. 자유, 인격, 재산을 신성시하고 번영을 안겨주는 문명화된 자유주의로 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인격,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재산, 그거 신성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신성시 해야 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도 없는데 왜 자유를 박탈당하고 왜 박근혜 대통령님은 인격 모독이 자행되어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온갖 거짓말로 뭐 무당 구술했대느니 무슨 주사를 맞았대느니 그 모든 거짓말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인격을 모독했던 자들, 그 자들은 아직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님만 인격 모독을 당해야 합니까? 벌써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무너진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에 대한 자유 박탈, 법이 무너진 거죠. 이 사람은 글 끝에 그래도 뭔가 또 알베르 까미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액세서리를 작성을 하는 거죠. 자기 글의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알베르 까미를 울고 먹는 건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유란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다. 여기서 자유란 더 나아지기 위한 기회인 것은 맞지만 자유라는 것이 자기의 탐욕을 충족시키는데 자기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남의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도 없는데 감옥에 불법적으로 가두는 자유는 아닌 거죠. 알베르 까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2019년 개인과 자유가 존중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기대해 본다. 이러한 개인과 자유가 존중되는 진정한 자유민주국가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야지. 이 교수야. 이런 법을 오랫동안 전문으로 하고 나이도 지금 60, 70 된 법학 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쓴 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진실을 호도하는 글을 시론이라고 신문에 버젓이 썼습니다.